안녕하세요, 검은거인입니다. 이전에 정전기 구형 번개 토템의 엔드 세팅 공략에서 마법사의 피를 염두에 둔 세팅 방법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빌드는 마법사의 피가 없어 한계점이 많았고 무리하게 DPS를 끌어올리다 보니 필연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던 물몸이 가장 큰 단점이었죠. 또한 저주와 버프가 없을 시 너무나 낮아지는 DPS로 인해 빌드 성능에 편차가 심했습니다. 마법사의 피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단점들을 어느정도 상쇄시킬 수 있으나 빌드의 편차가 심해지는 가장 큰 이유인 5개의 저주로 인해 여전히 단점이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빌드를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했고, 제가 생각했던 모든 단점들은 보완하고 편의성을 한층 끌어올린 새로운 엔드게임 세팅을 들고 왔습니다. 저번 공략과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딜 스케일링 메커니즘과 생존에 관한 부분을 몇 가지 보완했기에 추가되는 개념만 간단히 설명하고 세팅 공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정전기 구형 번개에 대한 대략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해당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메커니즘을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해당 빌드만의 메커니즘만 따로 설명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는 재사용 대기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주문 토템 보조는 기본적으로 피해 감폭과 시전 속도 감폭을 가지고 있어 직접 시전하는 것보다 더 낮은 성능이지만 토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기 구형 번개는 재사용 대기시간의 존재로 인해 시전 속도의 감폭에 있어 효과를 다른 스킬들보다 덜 받기 때문에 큰 메리트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세팅에서는 재사용 대기시간을 크게 줄이는 작업을 통해 시전 속도도 유의미한 딜량의 상승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선 잼 기본 내장인 20퀄리티, 디알라 초록색 홈의 30퀄리티, 별해제 옵션의 30퀄리티로 총 80%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발의 쉐이퍼 십자군 전미어의 고양 옵션으로 제감을 20%까지 챙길 수 있으며 디알라의 빨간 홈에 4레벨 향상 보조를 넣는 것으로 추가로 48%의 퀄리티 증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대 148%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 속도를 가질 수 있으며 초당 1.65의 시전 속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핑에서의 끊임없는 토템의 소환이 가능하고 추가로 시전 속도를 챙겨야 모든 재감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패시브 노드와 아이템, 스킬군 주얼 등으로 시전 속도를 1.65에 가깝게 세팅한다면 기본 스택 3개를 전부 소비하고 대기시간이 있던 토템에서 끊임없이 구형 번개를 뿌려대는 토템으로 달바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썸네일에서도 보셨겠지만 감전 스태킹입니다. 이번 시즌 신규 아이템인 열기와 오한 모조품은 적에게 유발된 감전 효과 2%당 번개 피해를 추가 냉기 피해로 획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 감전 효과는 최대가 50%로 번개 숙련까지 해도 65%의 효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31%의 추가 냉기 피해로 나름 준수한 성능이지만 어딘가 애매하기도 하죠. 감전 효과는 적에게 입힌 번개 피해량에 비례하며 낮은 딜을 여러 번 나눠 넣는 구형 번개로는 원활하게 최대 감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신규 잼인 분해에 취직되는 창을 이용해 감전을 활용합니다. 이전 공략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분해에 취직되는 창은 스킬의 기본 내장으로 감전 효과가 10% 증가하고 20퀄리티 기준 10%가 추가 증가해 최대 85%의 감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별의 재를 이용한 퀄리티 증가의 효과를 여기서도 챙길 수 있으며 추가로 향상 보조를 연결하는 것으로 스킬 하나로 인해 감전 최대 효과를 48%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기본 감전 50%, 번개 숙련 15%, 스킬 내장 감전 48%를 전부 더해 총 113%의 감전을 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열기와 오한 모조품의 추가 냉기 피해를 56%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최대치는 열심히 늘려놨지만 스킬이 113%의 감전을 걸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분해에 취직되는 창을 사용하며 토템 빌드이니 주문 토템 보조가 필요하고 메인 스킬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다중 토템을 사용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감전 효과를 늘리기 위해 향상 보조가 필요합니다. 못해도 4개의 스킬칸이 고정으로 필요하며 추가로 높은 감전을 걸기 위해 과충전까지 사용해야 하죠. 1개의 스킬과 4개의 보조잼은 다링크 장비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신발에서 영향력 옵션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이퍼 십자군 옵션의 재감과 엘더의 전미어 주문 토템 보조를 각 성자의 옵으로 합쳐서 사용한다면 4개의 스킬칸으로 해당 감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칸은 해결했지만 아무리 과충전 보조라도 113%의 감전을 걸기에는 부족한 딜량이기에 추가로 감전 효율의 증가와 BP의 상태 이상 효과 증가를 챙겨 우버보스에게도 최대치의 감전을 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두 개의 옵션을 최대한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금단의 살점과 화염을 이용해 인퀴지터의 전직 노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이용합니다. 해당 노드는 치명타 시 적의 저항을 무시하기에 많은 저주로 적의 저항을 깎아 딜을 올리는 저번 빌드에서 모든 저주를 빼도 일정한 딜이 나오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저주로 인한 딜 편차가 줄어들어 더 편리한 딜 스케일링이 가능하게 되죠.
단점으로는 높은 가격이지만 마피까지 사용하는 마당에 쓸 수 있는 건 전부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형번개는 스킬의 기본 치명타 확률이 5%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기에 100% 치명타를 위해서는 부적이 옵션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최대 권능 충전 상태에서 치명타 확률 증가와 최근 4초 이내 치명타를 명중시키지 않은 경우 치명타 확률 증가를 활용해 아이템에서 치명타 확률을 챙기지 않더라도 패시브 노드만으로도 최대 90%에 가까운 치명타 확률을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병에 남긴 믿음을 사용해 안정적으로 모든 피해를 치명타로 입히게 되어 피할 수 없는 심판 노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딜 스케일링에 관한 메커니즘은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생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남습니다. 그렇기에 보스 패턴을 탱킹할 여유까지는 안되지만 맵핑에서 급사하는 것을 방지할 정도의 생존만 챙기는 것으로 타협을 받습니다. 우선 오라 중 원소의 순수함을 사용해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의 면역이 되는 것으로 위협적인 감정과 동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온이와 불변의 힘을 활용해 피해량을 줄이며 해당 기제를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보호막 숙련에 해당 옵션을 활용하는 것으로 성능을 최대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게 세팅해도 500이 넘지 않는 에너지 보호막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피해를 기절로 유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섬뜩한 충전기나 불가지로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이 생명력을 보호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기절 회피 50%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에너지 보호막의 흡수, 재생을 챙기지 않고 정의의 화염으로 항상 0인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적에게 피격되었을 때 에너지 보호막을 거치는 순간 기절 회피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0으로 만들어 바로 생명력으로 피해를 받게 함으로써 기절에 대한 회피 확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의 화염을 상시로 켜야 하기 때문에 높은 생명력 재생이 필수입니다. 기본 재생은 활력과 키카저로 반지를 이용하고 장갑과 감시자의 눈, 부적의 옵션으로 생명력 회복 속도를 챙기는 것으로 우리는 정의의 화염을 켜도 초당 1000이 넘는 재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토템 빌드는 흡수가 불가능한 빌드이기 때문에 재생이 부족하다면 맵핑 지속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최대한 재생을 챙겨 모든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난 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하죠. 무기는 절멸의 빛을 사용합니다. 6링크가 필요 없으며 4링크, 2링크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소 저항 감소가 60%인 것으로 구매하며 힐록 30 퀄리티와 수학 인챈트 원소 피해 증가로 약간의 딜 상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스킬은 계몽보조, 원소의 순수함, 열광, 피 석화를 4링크로, 암살자의 증표와 강철 피부를 나머지 슬롯에 넣어 사용합니다. 투구는 열기와 오한 모조품을 사용합니다. 감전 스태킹 빌드에서의 필수 코어 아이템으로 냉기 저항이 최대한 높게, 타락 옵션으로 감전 효과 증가가 필수입니다. 만약 우버보스에서 최대치의 감전이 필요 없다 하시면 타락 옵션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권능 충전 최대치가 있을 경우 노드에서 2포인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장착하는 잼은 망령 소환, 수호자의 축복 보조, 진노, 그리고 이동기를 사용합니다. 망령을 어둠의 꼭두각시로 사용하며 두 망령을 텀을 두고 소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상황에서 오라의 상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갑옷은 디알라의 아킹을 사용합니다. 장착된 잼 레벨이 타락된 것을 거의 필수로 사용해야 할 만큼 딜 상승량이 높습니다. 현재 세팅에서는 약 25%의 딜 상승이 있습니다. 3개의 빨강, 3개의 초록콤을 사용하며 장착된 잼은 초록콤의 정전기 구형번개, 영감보조,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보조를 사용하며 빨강홈에는 주문 토템 보조, 강화 보조, 향상 보조를 사용합니다. 보스전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매 순간마다 찌직대는 창을 사용할 수 없기에 구형번개로도 감전을 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성한 번개 피해 추가 보조는 일반 매핑 등 모든 상황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며 우버보스를 잡을 때만 각성한 원소 집중 보조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감 보조의 경우 21레벨이 필수로 치명타 숙련에 잼 레벨 플러스 3이 있을 경우 최대 25레벨이 가능해 원소 피해 증폭을 1% 올릴 수 있습니다. 장갑은 흰 베이스 레어 장갑을 사용합니다. 생명력 최대치가 높게 분열된 것을 구매해 제작하며 선망의 에센스로 카오스 저항을 31% 이상으로 고정시키며 추가로 생명력 재생 속도와 단일 저항 3티어 이상이 나오면 끝입니다. 선망의 에센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꼭 나머지 2개의 전미어가 1티어일 필요는 없으며 적당한 수치가 나오면 제작을 멈추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전미고정 장막 하우스로 접두어에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2를 띄우고 크래프팅으로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피해 28% 증가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풍주교 포식자 옵션으로 낙담과 고유적 징표 효과 증가를 넣습니다. 암살자의 징표는 보스전 외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유적 효과 증가를 통해 더 높은 수치를 챙기는 것 숙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착하는 스킬은 천둥의 정령과 오만 보조를 1링크로 정의의 화용과 활력을 나머지 빈칸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반드시 오만 보조에는 천둥의 전력만 연결되어야 하며 활력은 만화를 점유해 사용합니다. 장화는 십자군 엘더베이스 도망자 장화를 사용합니다.
십자군의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속도 고양 옵션과 엘더의 주문 토템 보조 고양 옵션 두 개를 각성자의 옵으로 합쳐서 제작합니다. 반드시 둘 다 고양이 되어야 하며 둘 다 전미어이기 때문에 합친 뒤 빈 전미어가 남아있을 경우 전미 고정 수학 카오스 재련으로 추가 카오스 저항을 챙길 수 있습니다. 빈 전미어가 없어도 상관이 없으며 합친 이후 전미 고정 장막 카오스로 접두어에 이동 속도를 붙이고 생명력을 크래프팅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장착하는 스킬은 분해에 지식되는 창, 다중 토템 보조, 과충전 보조, 향상 보조를 연결해 사용합니다. 목걸이는 별의 재를 사용합니다. 스킬 잼 퀄리티가 30%인 것도 이전 시즌에 비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만합니다. 성유는 평형추를 사용하며 능력치 기폭제로 모든 능력치를 19까지 올립니다. 반지는 키카자루와 익스첼의 유혹을 사용합니다. 먼저 키카자루는 모든 능력치, 저주 효과 감소, 그리고 생존에 가장 중요한 초당 생명력 재생 옵션이 모두 들어간 가성비 반지입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타락 옵션 또한 저렴하게 챙길 수 있으며 진노, 열광의 오라 효과를 챙길 수 있습니다. 생존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옵션으로 출혈, 중독의 면역 중 하나를 챙기면 더욱 안정적인 매핑이 가능합니다. 익스첼의 유혹은 이번 시즌 신규 유니크로 여러 옵션이 애매하게 붙어있는 반지입니다. 더럽혀진 기폭제를 사용해 최대 200%까지 퀄리티 작이 가능한 반지로 더럽혀진 기폭제를 하나 바르면 속성과 수치가 랜덤으로 결정이 됩니다. 치명타 속성에 높은 퍼센트가 나올 때까지 돌려도 좋으나 되도록 완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명타 피해 배율이 최소 50%가 넘는 것 중 모든 원소 저항과 공격 및 시전 속도가 높은 것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레어 반지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반지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능력치가 골고루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빌드는 힘을 챙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항 또한 절멸을 사용하기에 원소의 순수함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또한 정전기 구형 번개의 재감을 극한으로 줄여 시전 속도를 챙겨야 하며 딜 스케일링을 위해 치명타 피해 배율도 있으면 좋습니다. 추가로 부적에서 화상 상태 치명타 피해 배율 증가 옵션을 사용한다면 화염 피해 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반지에서 얻으실 수 있죠. 레어 반지로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전미어를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애매하게 조금씩 부족한 여러 옵션을 두루 채울 수 있는 이 반지는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허리띠는 마법사의 피를 사용합니다. 냉기 저항과 민첩이 높은 것을 사용하며 플라스크 4개의 적용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하나의 플라스크는 병에 담긴 믿음을 사용하고 나머지 4개는 자수정, 수은, 루비, 은을 사용합니다. 접두어는 모두 효과 25% 증가가 고정으로 전미어는 치명타 확률 55% 증가, 추가 원소 저항은 적어도 39% 이상, 나머지 2개는 마나 소모 25% 감소와 1초마다 생명력 3% 재생을 크래프팅해서 사용합니다. 자극이 옵으로 효과 70% 증가를 넣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다음으로 주얼입니다. 대형 스킬군 주얼은 분광심장, 과충격, 광범위 파괴가 있는 8구를 총 2개 사용합니다. 광범위 파괴는 찍지 않으며 저항과 감전 효율을 위해 분광심장과 과충격이 필수입니다. 추가 전미어로 번개 스킬 공격 및 시전 속도가 있으면 원활하게 1.65의 시전 속도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중형 스킬군 주얼은 선대의 메아리가 있는 4에서 5구 토템 피해 1개를 사용합니다. 2개의 패시브가 필요 없습니다. 시전 속도를 맞추기 위한 선대의 메아리만 있으면 되며 나머지에는 저항이 높게 붙은 것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공략에서는 선대의 보전을 통해 토템의 생존을 보장했다면 해당 공략에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디알라로 높아진 죽은 토템 보조의 레벨로 인해 토템의 생명력이 증가했으며 짧은 재감으로 인해 파괴되어도 부담없이 새로 뽑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온이는 최대치 60%에 가깝게 구매해 사용하며 불변의 힘에서 수치 상관없이 타락한 피 면역이 있으면 좋습니다. 레어 주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피 면역을 유니크 주얼에서 챙겨야 하며 가장 저렴한 주얼이 불변의 힘입니다. 고전적인 신념 도미누스로 헌신 10당 BP의 상태 이상 효과 증가가 필수입니다. 저항이 부족할 경우 원소 저항을 딜을 더 올리고 싶으면 원소 피해와 토템 피해가 유효합니다. 감시자의 눈은 활력의 생명력 회복 속도를 필수로 진노의 병기 피해, 치명타 확률, 열광의 치명타 확률 등이 유효합니다. 원소 관통은 사용하지 않는 옵션이며 추가로 원소의 순수함 물리 피해 컨버트가 있으면 생존에 약간 도움이 됩니다. 빼앗긴 것은 부적과 묶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접두어는 최대 권능 치명타 확률, 마무리 타격, 명중시 도발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추가로 치명타를 명중시키지 않은 경우 치명타 확률과 화상 상태 치배, 감전 상태 치확은 있으면 좋으며 치명타 시 마무리 타격도 유효합니다. 전미어로는 토템 2초 도발 1 옵션과 최대한 많은 생명력 재생 속도가 필요합니다. 부적에서는 같이 붙을 수 없는 조합도 있기에 해당 세팅에서의 가장 최적화된 조합은 보고 계신 화면과 같습니다. 이 외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은 POB를 참고하셔서 패시브 노드와 주얼의 위치, 옵션 등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C는 염소왕을 제외한 어떠한 것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루나리스를 가장 추천드리며 솔라리스 또한 치명타 피해로 인한 한방 즉사를 방지할 수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보조시는 키카자로와 효환이 좋은 유굴, 타락한 피 면역을 챙기지 못하셨다면 랄라켓시, 중독에 대비하기 위한 샤칼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빌드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게임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시즌 초반 빌드업 단계에서는 약간의 노력을 더하면 훨씬 강해질 수 있기에 감수가 가능하지만 어느정도 빌드업이 된 시점부터는 사용하는 스킬이 늘어날수록 점점 스트레스가 심해집니다. 또한 내 빌드에서 최대 DPS를 뽑기 위해 선행되는 조건이 많을수록 편차가 심해져 내가 알고 있는 딜이 나오지 않는 것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이전의 엔드게임 세팅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최대한의 성능을 뽑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면 이번 빌드는 적당한 생존도 챙기며 큰 노력 없이 최대 DPS를 뽑을 수 있게 편차를 최대한 줄이는 작업이 줄을 이뤘습니다. 암살자의 징표, 취직되는 창, 병에 담긴 믿음 3개가 모든 버프의 끝이며 모두 사용하지 않더라도 1억이 넘는 DPS가 나오고 전부 사용했을 경우 3억가량의 DPS가 나오게 됩니다. 피해 온이, 불변의 힘, 빼앗긴 것 3개의 주어를 장대한 파장으로 돌리면 더 높은 DPS가 나오지만 생존에 매우 취약해져 죽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기에 이번 빌드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우버보스에서는 어차피 한두 방에 죽을 테니 주어를 교체하면서 우버보스만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간단한 매핑 영상과 우버 메이븐 성역 보스를 마지막으로 이만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